이어서 두 번째 챕터도 한번 읽어볼까? 두 번째 챕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더라고. 한번 읽어보자. 나는 이렇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고독하게 살았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도. 엔진 내부 어딘가가 파손되어 기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서 어려운 수리에 나선 참이었다. 나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물도 겨우 일주일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은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수면을 취했다. 대양 한가운데 난파당에 표류하는 뗏목 위의 표류자보다 훨씬 더 외로웠다. 그러니 동틀 무렵 이상야릇한 꼬마 목소리에 깨어난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 그려달라니까? 벼락이라도 맞은 듯 나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열심히 눈을 비비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범상치 않은 모습의 어떤 어린 녀석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려낸 그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잘된 초상화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어린 왕자의 모습이 이 옆에 나와 있어. 그러나 당연히 내 그림은 모델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기가 꺾여 화가로서의 내 직업에서 멀어져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부릅뜨고 유령처럼 출현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을 떨어진 곳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라. 그런데 녀석은 길을 잃었다거나 피곤함에 시달리거나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목마름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시달린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으니까. 마침내 겨우 입을 열어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여기서 뭐하니? 그러자 그는 매우 진지한 이야기를 하듯 아주 천천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신비로움이 너무 강렬하면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을 떨어진 곳에서 죽음과 대면한 처지치고는 영 터무니없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이라곤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은 기분이 언짢아져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녀석에게 털어놨다. 그는 대답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를 위해 내가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두 그림 가운데 하나를 다시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을 말이다. 그러자 녀석은 아니 보아뱀 속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무지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아. 난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렸다.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녀석은 이렇게 말했다. 안 돼. 이건 벌써 병이 심한데? 다시 하나 그려줘. 나는 또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수디양이야. 뿌리 달렸잖아. 그래서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에 그림들처럼 태자를 놓는 것이 아닌가?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나는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야 했기 때문에 그만 참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대충 끼적거려주고는 한 마리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상자 안에 있어. 그러자 내 어린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걸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챙겨줘야 되나? 왜? 우리 집은 아주 작거든. 틀림없이 충분할 거야. 내가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그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걸. 어라? 잠들었네. 이렇게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챕터 2가 구성이 되는데 이제 어린 왕자를 만났네. 어린 왕자를 만나는 것부터 되게 신비롭게 만나잖아. 그냥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조난을 당했는데 물도 겨우 일주일치밖에 안 남은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 그냥 어디 사막 모래 위 한가운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잤어.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있는 거야. 걔가 양을 그려달래. 근데 걔는 여기 따르면 피곤하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어떤 결핍이 없고 그냥 양을 그려달라고 하고
그려달라니까 그려줬더니 별로라 그러고 상자를 그려주니까 좋대. 이런 사람을 만났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읽었던 부분은 뭐냐면 전에는 몰랐거든. 이 어린 왕자가 그냥 진짜 어떤 객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책을 어른이 돼서 읽어보니까 이 어린 왕자가 사실은 본인이더라고. 이거를 다시 읽으니까 알겠더라. 바로 이 챕터 2를 읽을 당시에도. 왜냐면은 첫 번째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잤는데 애가 있었대. 그러니까 얘는 일단 어디서 온 건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길을 잃었다거나 피곤함에 시달리거나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목마름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시달린 것 같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인간적인 필요가 없어. 인간적인 니즈가 없어. 인간적인 니즈가 있어야지 굶주림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없는 어떤 한 존재야.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오지도 않았고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보아뱀 그림을 그려줬는데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을 보여줬는데 바로 알아먹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보아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양이 필요하다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기도 해. 내가 해부도도 아니야. 해부도도 아니고 진짜 모자 모양에 생긴 그 보아뱀 그림을 그려주니까 바로 알아들을 정도로 나를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어디서 오지도 않았고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를 잘 알아.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려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가능성은 얘는 약간 신이야. 신이어서 혹은 신적인 존재여서 수호천사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조상신 같은 걸 수도 있고 신적인 존재여서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혹은 다르게 생각하면 나 말고도 모든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이거나 두 번째로는 그냥 나 자신의 또 다른 자아야. 그러면은 이 1, 2, 3번이 다 설명이 되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이 챕터 2를 읽고 있을 당시에는 이 어린 왕자라는 거는 신적인 존재이거나 아니면 자아의 또 다른 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지나갈수록 이제 이게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아라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보자. 지금 이 사람은 작가는 되게 생존의 어떤 문제에 걸쳐 있는 사람이야. 어른들의 표현, 이 앞에 어른들의 표현들을 빌리자면 되게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 그랬어. 근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다음 챕터 거까지 내용을 살짝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다른 내용들까지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여기도 얘기 나와 있구나. 난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되게 이게 이상하잖아. 양이 필요한데 그럼 양을 달라 그러든가 양을 살 돈을 달라 그러든가 아니면 뭐 양이 있는 데까지 같이 가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양을 그려달라 그랬어. 이게 되게 특이한 포인트잖아. 양이 필요한데 양을 그려달라 그랬어.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생각을 하면은 얘는 아까 그 흐름에서 계속 이어서 오자면 어떤 신적인 존재여서 양을 그려놓은 거를 보면은 그 양이 실제로 생겨. 이럴 수도 있겠지. 이건 소설이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얘가 사는 곳이 그림의 나라야. 그림의 나라여서 양이 그린 거랑 존재하는 거랑 똑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양이 필요한데 양을 그려달라는 걸로 봐서
그 자기 마음속의 나라에 살고 있는 애인데, 그러니까 양을 생각만 하면은 양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양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거랑 조금 다르지. 첫 번째 거랑 뭐가 다르냐면은, 첫 번째 거는 신적인 존재여서 양을 생각하면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는 거고, 세 번째 건 뭐냐면 양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내 마음속의 나라에는 양이 있게 되는 거니까 양을 그리기만 해도 되는 거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뭐 어쨌든 그 세 개가 아주 작은 차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지. 양을 세 마리나 그려줬어. 물론 하나는 수량이긴 하지만, 수량은 내가 생각했을 땐 염소 같은 거인 것 같아. 그래서 염소 한 마리랑 양 두 마리 그려주는데 둘 다 별로래.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아주 사활이 달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귀찮으니까 상자를 그냥 그려놓고 디테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상자를 그려놓고, 여기 안에 양 들었으니까 꺼져, 약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좋아해. 이걸 봐서 얘는 이 양이기만 하다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얘한테는, 어린 왕자한테는. 그래서 병 들어있는 양은 싫어. 왜냐면 병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냥 양인데 상자 안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 입장에서는 이 안 보이는 양이어도 상관없으니 그냥 양을 볼 수 있는 거지. 아니야, 다시 말하면은 안 보이는 양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인 거지. 사람이 아니지. 어린 왕자는 안 보이는 어떤 거를 볼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거지. 이게 이 챕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 근데 마지막쯤에 가면은 우리가 말했던 첫 번째 그 가설 있잖아. 어린 왕자가 어떤 신적인 존재여서 양을 상상을 하면은 현실 세계에 발현이 된다 라는 거는, 그 가설은 기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 그는 그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 걸 어라 잠들었네. 이걸로 봐서는 양이 현실에 생기진 않았어. 그래도 양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아. 아마도 마음속에 사는 어떤 나라에 양이 생긴 거겠지. 자기의 마음속 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린 왕자라는 애를 만났는데 이 어린 왕자는 신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다른 자기 자신이거나 그런 어린 왕자를 만났고, 이 어린 왕자는 나를 아주 잘 아는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든 보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이 존재에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 챕터를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대. 이렇게 챕터 2는 여기까지 하자.